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교재로는 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64페이지 간접대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간접대리. 자, 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간접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거든요. 간접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에 가면 직접 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대리라고 하지만 직접 대리란 말을 안 써요. 직접 대리를. 자, 그러면 요걸 먼저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칠판을 가볼까요? 자, 만약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쳐요. 갑, 을, 병이 농사를 집니다. 고추 농사라고 할까요? 고추 농사 하고 칩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이거든요. 고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고추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고추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통 판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전체를 요렇게 모여서 전체를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 할까? 그냥 써볼게요. 순창 농협에다가 요렇게 우리 걸 좀 팔아달라고 위탁 매매를 해요. 그럼 위탁받은 요 순창 농협에서는 자,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와서 요걸 제값에 받을 건데요. 그때 가격을 매매할 때 요 갑, 을, 병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순창 농협 이름으로 매매가 돼요. 그럼 누구냐? 얘들이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을 정해서 매매가 되면 매수자는 요 순창 농협에다가 요 매매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럼 매매대금을 가져왔겠죠? 그럼 매매대금을 가져온 다음에 순창 농협에서는 누구에게?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해서 n분의, 즉, 자기가 납품한 금액에 따라서 요렇게 줄 거예요. 요런 부분을.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탁매매라고 해요. 위탁매매해서 얘가 간접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접으로 대리가 됐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간접 대리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요걸 잠깐 봐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타인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계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타인의 계산이라는 게 아까 순창 농협이 자기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순창 농협 이름으로. 자, 순창 농협 계산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자가 누구예요? 순창 농협에 들어가요.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아까 고추농사 졌던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대리 그래요. 자, 그럼 직접대리라는 게 반대가 있겠죠? 그럼 직접대리는 어떤 게 있냐? 직접대리를 좀 봐볼게요. 직접대리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걸 지워버릴게요.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서울에 살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대전에 있다고 합시다. 대전에. 그러면 갑은 집을 매매하려고 하면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매매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또 기다렸다가 또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또 대전 가야 되고, 그거 얼마나 귀찮겠냐고. 그래서 누구에게요? 대전에, 자, 을이라는 삼촌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삼촌한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얼마 정도, 1억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줘요. 대신 할 사람을. 그러고 나서 을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할 건데요. 이때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갑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해요. 그럼 요 상대방 병은 원래 매도자가 갑인데 요걸 을이 대신하는구나. 을은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누구한테? 그 효과가 요 갑에게 직접 이렇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간접 대리는 순창 농협이 팔고 그 효과를 순창 농협이 받아서 농부에게 갑을병에게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을과 병이 계약을 맺지만 효과는 누가 받아요? 오케이. 갑이 효과를 받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직접 대리라고 하는데요. 요 직접이란 말 보통 생략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리한다 그러면 요 직접 대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직접 대리가 뭐예요? 대리.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집을 팔고 싶어. 난 잘 못 팔겠어. 그러면 나 대신 집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권한을 주죠. 아니면 우리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기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귀찮아요. 한 2, 30만 원 주면 그냥 법무사가 다 해주는데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그래도 오고 가고 한 이틀, 3일 모르고 물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맡겨버리지 않아요. 등기? 야, 나 대신 등기 좀 해주세요. 법무사. 그 대리란 말이죠. 또 아니면 변호사가 소송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근데 징역 1년. 그러면 교도소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 가면 안 되죠. 변호사가. 누가 가야 돼? 본인. 갑이 가야죠.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효과를 누가 본다? 직접 본인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 부분 있죠. 간접 대리. 간접 대리의 반대가 뭐라는 거야? 직접 대리거든요. 직접 대리가 뭐예요? 대리가 그러면 요걸 우리가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 민법 총칙에 나와요. 이 대리제도가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다음에도. 근데 이 대리제도가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3문제까지도 배정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난이성이 좀 있고 양도 많은 부분이죠. 그때 정리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리 요걸 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요 간접 대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간접 대리 그러는데요. 이 간접은 직접의 반대겠죠. 가볍게 생각해 보자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럼 이건 직접 대리죠. 아니, 직접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 자, 요걸 먼저 하나 설명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요걸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그럼 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소유자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자전거를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임차는 빌려 쓰는 거. 한강 둔치에서. 또 아니면 갑이 도둑이네요. 도둑. 우리 민법엔 도인이라 그래요. 도인.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은 공통점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 자동차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어. 책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 요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지배라 그래요. 사실상 지배. 그럼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걸 점유권 이렇게 불러요. 점유권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가지고 있다. 요게 점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점유를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죠. 이걸 직접 점유자. 근데 만약에 집을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임대차, 전세권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전세권자예요, 아니면 임차인, 월세, 임차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실제 이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요 을이 이 집에 직접 들어가 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갑을, 요 을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직접, 그 다음에 점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갑은 그럼 뭐냐요? 이 집에 안 살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요 맞아요. 요 을을 통해서 내가 점유를 한다. 그래서 요 갑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접 점유자.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 그다음에 임차인,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 얘는 직접 점유자, 얘는 간접 점유자. 집주인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 임차인, 전세권자는 뭐가 된다고요? 직접 점유자. 그래서 이 사람도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자, 보면 여기 전세권, 임차인, 지상권자, 요 사용대체 많이 있죠? 이건 따지지 말고 전세권, 임차인 관계,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했는데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는 자, 요걸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그럼 여기 보면 예컨대 상가를 임대차 했다고 합시다. 월세. 그러면 상가 건물의 소유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을 뭐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집주인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점유자 하면 전부 다 직접 점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을 생략하고 그냥 점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간접 대리하고 요 간접 점유인데요. 대리라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요 간접 점유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집주인이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가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 그다음에 임차인, 전세권자, 그럼 뭐예요? 그분들을 직접 점유자.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가 살아요. 그 집에 자기가 살면 전세권자 없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직접 점유자죠.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